네, 안녕하십니까. 토토TV의 임사장입니다. 오늘의 조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개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 전체가 개발이 되는 건 아니지요. 항상 개발되는 섹터가 있고요. 그 섹터가 완성되었을 때, 그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범위를 보고 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지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 부분들의 기준들을 가지고 계셔야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산 땅으로부터 저 호재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가 유효한 건지 유효하지 않은 건지를 구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게 다시 한번 개발 호재겠지요. 그러면 주변 지역으로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역세권 있을 수 있고요. 인터체인지 있을 수 있고요. 공항, 항만, 그 다음에 대학교, 신도시, 산업단지 이러한 것들이 쭉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걸로는 또 도청도 하나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조금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하면 역세권 토지 이야기들 많이들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여기 들어서기 이전에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역세권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부터 이 실수들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왜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 떠올리면 뭘 떠올릴까요? 항상 어떤 역이든 내려보면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건 계단을 통해서 올라왔건 바깥으로 탁 나오게 되면요.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있어요? 횡단보도 있을 겁니다. 그럼 횡단보도 건너고 나면 그때서부터 뭐가 있나요? 상업시설, 상가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있을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역세권 투자했을 때 항상 그 상권, 그 상가를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역 가까이 가려고도 노력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 다 뭐죠? 역 광장과 도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역 광장과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싹 다 수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투자로 들어갔는데 수용을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범위만큼은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벗어난 이후에 또 그 역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걸 보고 바로 우리는 입지의 조건에 들었다 안 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역세권 한번 보죠. 역세권. 역이 만들어져서 그러한 역 광장 만들어지고 도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 범위는 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부터 100에서 200m는 최소한 떨어져서 투자를 하려고들 하셔야 될 거고요. 역이 좀 큰 이 범위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크게는 400~500m까지 떨어져서도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역이 만들어져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찾아가서 답사들 해보게 되면 더 피부로 와 닿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는 떨어지는 건 알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범위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횡단보도 건너면 상가 건물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상가 있지 않던가요? 그 뒤에도 있어요. 그 뒤에도 있어요.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거 다 뭐예요? 역세권이죠. 근데 그 뒤로 쫓아가다 보면 또 빌라촌들 있지 않습니까? 빌라촌들 1층에는 뭐 상업시설 있고 2, 3, 4층에 주거시설 있는 뭐 그런 빌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전체 다세대 빌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쭉쭉쭉 가다 보면 거기도 역세권 아닌가요? 역세권입니다. 역으로부터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걸음거리로 5분에서 10분 거리 내에도 싹 다 역세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 내에 좀 가다 보면은 대규모 단지 내지 뭐 소규모 중규모든지 간에 아파트 단지들 있지요. 그 아파트들 역세권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세권입니다. 네, 그 범위 안에까지를 역세권 범위 안에 들어서 입지 안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역으로부터 2km 내외 정도까지를 우린 역세권의 범위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2km 내외를 갖다가 고집하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해당 지역에 따라서 해석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어느 지역에는 여기 들어선다는 그 포인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경 20km, 30km 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역 하나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5km 범위 내까지는 그 역을 이용하기 위한 범위가 되겠죠.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2km 내에서 5km 범위 내에 무조건 들어서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더 접근할수록
그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체인지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터체인지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 옆은 굳이 활용 가치가 높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해당 고속도로로부터 해서 해당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인터체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뭐가 맞나요? 국도와 지방도가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거리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가 5km에서 10km 정도가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도로에 붙은 지역으로부터가 바로 인터체인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2km 범위 내, 신도시 같은 경우도 2km에서 5km 범위 내,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 같은 경우는요 10에서 20km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야 그것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것들의 입지 안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걸 찾다 보면 수많은 개발 호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투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는 대체재가 없으면 없을수록 투자 가치는 높아질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역세권 너무 이렇게 좋긴 합니다만 너무 역세권에 목숨 안 걸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이번 역에 투자 못하면 다음 역에 투자하면 돼요. 인터체인지도 이번 인터체인지 못하면 다음 인터체인지에 투자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좀 극단적인 비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체재가 적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도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요. 특히 도청 같은 경우는 도청이 이전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도청으로부터 시작해서 반경 5km, 10km 내에는 항상 모든 것들이 좀 집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역들은 그 호재에 관련된 영향력 범위 안에 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들 하셔서 토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들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조건을 모르거나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토지 투자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지 투자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